하이 여러분, 기말고사 대비 진단평가 1차 문제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물시풀이도 제공이 될 거니까 여기서 언급하지 않는 문제들은 사실 질문하면 안 돼요. 질문하면 학교 성적이 그냥 폭망한다는 얘기지 뭐. 그러니까 그거는 다 맞춰준다고 가정을 하고 저희 한 번씩은 언급해줘야 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시험 중에 먼저 9번을 먼저 갈게요. 뭐에 관한 얘기냐면 모든 항이 양수다. 이게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면 실수 없이 또 풀어야 되잖아요. 중간에 계산이 실수해버리면 이제 시간을 많이 뺏어 먹으니까 일단은 처음부터 조건을 쓰고 갑니다. 모든 항이 양수 다 라고 되어 있고 등비수열 아이고 AP가 아니죠. 지오메트리 프로그레션이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A2 더하기 A3 2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A4 더하기 A5 플러스 A6 A의 7 이 녀석이 40이라고 되어 있어요. 첫째 항부터 6항까지의 합을 구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A1부터 A6까지의 합을 구하세요. 그럼 보통은 이런 문제 나오면 시험이고 해서 긴장되고 하니까 등비수열의 합을 쓴단 말이야. 그래서 첫 번째 풀이로는 이렇게들 많이 합니다. A2 더하기 요거니까 뭐 A1의 R 더하기 A1의 R 제곱 추항하고 공비가 나오게끔 식을 만들어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A1의 R 세제곱 A1의 R 4제곱 A1의 R 6제곱이 40 해서 문자가 두 개가 나왔으니까 요거 두 개를 연립해서 문제를 풀어라 하는데 여기서 잠깐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왜 하필 두 개, 네 개가 줬는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주어진 녀석을 충분히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라 이 소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밑에 있는 요 네 개를 위에서처럼 몇 개씩 끊어라? 요렇게 두 개씩 끊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럼 보게 되면 자 2번이든 4번이든 몇 칸씩 이동을 해야 되냐면 두 칸씩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요 전체 두 개의 합에다가 무엇을 곱하면 R제곱을 곱하면 요 녀석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 바로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실제로 봅시다. 요거 밑에 비교를 해보면 위에랑 아래 거 보세요. R 세제곱 제곱이 된 거고 R제곱 R 4제곱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곱이 된 거야. 요런 규칙성을 찾으면 굳이 A1 R로서 표현하지 않아도 문제를 빠르게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래 합 2에다가 두 칸씩 이동했으니까 2R 제곱 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두 번째 풀이로 들어갈게요. 그러면 얘를 보게 되면 2번에서 6번 4칸 차이, 3번에서 7번 4칸 차이가 됩니다. 플러스 2R 4제곱 이게 얼마가 된다? 40 해서 좀 비교적 복잡해 보였던 문제식이 딱 한 줄로 정리가 되는 거야. 나머지 이제 끝났지. R 4제곱으로 나눠서 R제곱 마이너스 20은 0이 될 거고요. 이거 인수분해 굳이 치환하지 않고도 여러분들 할 수 있죠. 4, 5, 20이니까 R제곱은 마이너스 5하고 4가 나와야 될 것이고 마이너스 5가 나올 수가 없고요. 왜 실수를 따르고 있고 AN이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R제곱이 4, 모든 항이 양수라는 얘기는 공비도 양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R이 얼마 나온다? 2가 나온다. 그 다음에 이제 초항을 찾아주려면 얻어 놓는데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A1을 구하시고 나머지는 등비수열의 합 구하는 식에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등비수열의 합 구하는 식을 통해서 S6은 R 마이너스 1분의 A1의 R의 6제곱 마이너스 1 얘를 써도 되는데 여기서 했잖아. 여기서 그럼 6개라고 했으니까 요거 2개, 요거 4개, 요거 전체 6개야. 그러니까 굳이 합을 쓰려고 하지 말고 초항은 일단 구해놓았네. 어디 갔니? 구해볼까? 여기가 2A1, 4A1, 6A1 그럼 A1이 얼마냐면 3분의 1이라는 걸 칠 수 있어요. 따라서 A1 더하기 A2 그러면 3분의 1, 3분의 2 그럼 얼마 나와야 되니? 3분의 1, 3분의 2 2가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A3, A4
자, 몇 칸 차이 난다? 4칸 차이 난다. 아니, 2칸 차이 난다. 그래서 R제곱을 곱하라고 했으니까 이거 얼마 나오는데? 8 나오면 돼요. A5, A의 6. 여기도 6 곱하면 되는 거니까, 아니, 4 곱하면 되는 거니까 얼마 나오다? 32. 이렇게 해서 더하셔도 됩니다. 자, 9번은 그렇게 해결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0번으로 가요. 10번으로. 어? 아닙니다. 아니네? 잠깐만, 얘들아. 나 뭐 잘못했니? 아, 여기 2가 아니라 3분의 1 더하기 3분의 2. 그러니까 여기가 1 나야 되네요. 예. I'm sorry. 자, 1. 그 다음에 얼마 나와야 돼? 4, 16.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10번 들어갑니다. 원테이크로 갈게요. 10번을 보시게 되면, 요거 세타 2분의 3파이. 세타, 그 다음에 2파이가 될 거고, 그럼 일단 이렇게 세타의 이제 위치가 정해져 있죠. 그럼 일단 부호를 결정을 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어야 되느냐? 다 알 거예요. 얼싸, 안, 코. 이렇게 부호가 모두 양수, 사인만, 탄젠트는 코사인만 양수. 근데 사사분면이라고 했으니까 코사인만 양수고 사인 탄젠트는 일단 음수가 나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주어진 탄젠트의 값이 얼마나? 마이너스 2분의 루트 5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요 세타의 위치에 따라서 삼각의 부호가 달라진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고요. 요 문제들을 빠르게 풀려면 이 세타 자체를 예각으로 두는 직각삼각형을 활용해주고, 주어진 위치에 따라 부호만 설정해주시면 빨리 구할 수 있어요. 자, 기준각을 직각 왼쪽에 두는 건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배웠고, 2분의 루트 5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2, 루트 5.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4, 5니까 얼마 나온다? 3 나온다. 그래서 사인 세타는 3분의 루트 5, 코사인 세타는 3분의 2인데, 요 동경의 위치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것만 다시 설정해 주시면 돼요. 마이너스 3분의 루트 5, 그 다음에 코사인의 세타는 3분의 2 이렇게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 녀석 사인의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 마이너스 2배의 코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자, 무슨 뭐 보각, 여각 공식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기준은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요 주어진 각의 크기를 누구를 기준으로? 2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요 n이 정수일 때 그리고 요 n이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사인으로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사인이 코사인으로 바뀌거나, 물론 탄젠트는 역수가 된다고 배웠죠. 자세한 얘기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많이 했고, 지금 요거까지 설명하려면 너무 오래 걸려. 그럼 결과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그럼 홀수죠? 그러면 얘는 뭘로 바뀌어야 돼? 코사인. 그래서 코사인 세타 2분의 파이 곱하기 2 짝수니까 안 변해. 그 다음에 요 녀석이 이사분면에 있으니까 코사인 값은 음수야.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겠습니다. 3코사인 세타. 그래서 얼마가 나온다? 이거 나온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은 이제 12번으로 들어갈 텐데, 12번. 자, 삼각형 넓이에 관한 식이에요. 그러면 시간에 다 하긴 했는데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키라는 의미로 우리가 실제로 배우는 게 몇 가지가 나와야 되냐면, 고등학교 2학년 지금 수원에서 넓이 구하는 식을 이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게 한 8가지가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게 비하를 들어가게 되면 하나를 더 배우긴 해요. 자, 간단한 것부터 잘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윗변, 높이, 이게 가장 기본이죠. 윗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얘가 가장 기본적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삼각형이 있어요. 한변의 길이를 A라고 합시다. 여기는 4분의 루트 3 A제곱.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뭐 있니? 중2부터 갈까? 중2부터?
중2 때 우리가 내심 외심 배우잖아요. 여기에 내접원이 있을 때 그래서 A, 그래서 B, 녀석이 C 해놓고 내접원 그림을 I라고 줄게요. 보통은 내심을 이너센터 그래서 I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어차피 우리 상하함수 활용 이제 거기 파트를 보면 넓이를 구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케이스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공식이 유도가 된 건 전체 넓이를 구할 때 몇 개의 삼각형의 합으로 구해라? 3개의 삼각형의 합으로 구하라. 그렇게 해서 유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넓이 x는 2분의 1 아래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고요. 이 영상 어디까지 나오는지 좀 봐줄래요? 예, 끝까지 나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그 다음에 이제 외접원이 있을 때. 외접원. 이거는 보통은 중3 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A, B, C. 외접원의 반지름을 가지 R, A, B, C 라고 두고 나서 이 넓이 S는 4R분의 ABC로 구할 수 있어요. 중3 때 이게 어떻게 나오냐? 사실은 그럼 요거 전에 중2 때는 이거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기 중3 때 요 사인에 관한 생각비를 배우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수원 과정 공부하면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요거 하기 전에 하나가 더 필요한데 뭐냐면 조경과 끼인각이 주어졌을 때 여기 A, B, 여기 끼인각 여기서 높이를 찾아서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통해서 식 유도가 된 거고 그 넓이 S는 2분의 1 AB 사인 세타가 되는데 이게 여기를 끌어당겨서 치면서 자 코의 길이가 일정할 때 요 원주각의 크기는 늘 일정하거든요. 그래서 한 녀석의 중심을 지나게끔 해서 요 A를 옮기는 거야. 그럼 요 각의 크기랑 요 각의 크기랑 똑같으니까 일단은 저건 다르지만 A라고 표현할게요. 그리고 지름이니까 여기가 뭐가 돼야 된다? 직각이 돼야 된다. 그러면 2분의 1 BC 사인 A가 돼야 되는데 이때 사인 A는 어떻게 구한다? 여기 지름이니까 2R분의 A 해서 집어넣어서 요식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5번까지 우리가 얘기를 해봤고 뭐 필기는 뭐 스톱 시켜놓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니까 안 해도 돼요. 원테이크 할 거예요. 자, 이렇게 5번까지 됐고 그 다음에 6번 이제 헤런의 공식이라고 하죠. 헤런의 공식에서 얘가 변형이 되는 것까지 이거는 수상 당식의 연산에서 활용이 됩니다. 얘는 세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넓이 구하는 녀석이에요. 자, 원래 둘레가 영어로 뭐냐면 퍼리미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PRM이 TR 그렇게 얘기를 해서 P라고 쓰기도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건 둘레가 아니라 둘레의 절반이라서 세미퍼리미터라고 해서 보통 S라고 쓰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넓이 S랑 헷갈릴까봐 S를 안 쓰고 그냥 P를 쓰는 거예요. P는 2분의 그러니까 둘레의 절반 값을 P라고 준다고 했을 때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주느냐? P, P-A, P-B, P-C. 자,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증명을 생략할게요. 생략하고 어쨌든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데 요거 P 대신에 2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다 집어넣어서 식을 정리를 해주면 그게 7번이에요. 그게 7번인데 이건 어떻게 구해주느냐? 이거는 이제 수상에서 중간고사 대비할 때 했던 거라서 뭐 앞으로 나중에 볼 친구들은 공통점 원이 되겠죠. 자, 정리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A의 제곱 B의 제곱 C의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직접 한번 유도해보시고
안 되시는 분들은 뭐 질문에 남겨주시면 상세하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7번째까지 나왔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8번. 이제 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을 때, ax1, y1, b, x2, y2, c에 x3, y3 이렇게 두고 나면, 자,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질 텐데, 이게 처음에 언제 나오냐면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나와요. 그래서 바깥쪽에 원래 뭐야? 이렇게 직사각형 그려놓고 나서 삼각형 3개를 빼면 이 녀석 넓이가 나온다라고 되는데, 보통 이거에 대한 증명 과정은 등적 변형을 활용을 해요. 그래서 x축, y축과 평행한 고도선을 그립니다. 그림이 있다 그거 같아요. 그러시면 이렇게 연결해서 이제 어떻게 얘기하니? 어떻게 설명해 주는 게 좋을까? 아니다. 이거 증명은 여러분들 가려면 또 어려워져. 에이, 말아. 자, 어쨌든 요거 기억을 다 하려고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한다? 방법만 숙지해 두시면 됩니다. x1, y1, x2, y2, x3, y3, x1, y1 오른쪽으로 곱해서 더하고 왼쪽으로 곱해서 빼시면 돼요. 그래서 서선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신발끈 같은 모양이라고 해서 신발끈 공식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참고로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될 거는 N각형, 꼭지점이 주어진 N각형에서도 모두 이 사선식을 이용해서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궁금하시면 뭐 요즘 유튜브에 이런 내용들이 많으니까 한번 검색해 보세요. 아까 이거 잠깐 다시 한번 해볼까? 자,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은 선생님이 오늘 참여 방송이라서 처음이라 조금 긴장이 좀 많이 되네. 자, 이렇게 지나게끔 해서 구해보면 요 삼각형의 넓이를 이렇게 3개로 쪼갭니다. 3개로 쪼개고 나서 지금 얘랑 평행하니까 이 점을 위로 올려요. 올려서 그러면 이제 이 삼각형의 넓이를 뭘로 바꾸냐면 요 삼각형으로 바꾸는 거야. 그래서 이 녀석하고 이 녀석하고 이 녀석 넓이를 합친 게 이런 식의 유도가 됩니다. 변형을 해보면 아이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그럼 요 밑에 있는 문제죠. 얘는 해결이 됐으니까 그럼 요 밑에 있는 녀석은 어떻게 해결할 거냐? 평행. 잠깐 맞지? 요거 전체를 이동한 조금 되는데 얘가 필요 없네. 또 왜 날아났다니? 자, 미안합니다. 자, 요 삼각형에서 얘를 평행 이동해서 이 녀석 전체를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요 삼각형 넓이랑 요거랑 더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해서 15번 문제 하나 풀기 위해서 이런 이제 삼각형 넓이 구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고, 그러면 실제로 이 문제를 풀려면 어떤 거를 활용을 해야 되느냐? 이거 안 지울게요. 그래서 첫 번째 풀이면 지금 세 면이 다 주어졌으니까 이거만 풀면 돼. 네, 해론 이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일 쉬운 풀이긴 한데 중학교 3학년 2학기 거를 공부한 친구들이라면 다 알 수 있거든요. 피타고라스. 굳이 내가 수원의 내용을 모르더라도 문제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이쪽이 적혀야 되겠죠? A, B, C. A, B가 9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B, C가 7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A, C가 8.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요. 뭐 어디든 상관없이 여기 대변에 수선을 내리고 수선의 발을 H라고 했을 때 여기를 X, 여기를 9-X
여기를 y라고 주게 되면 뭐가 나오죠? 피타고라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88에 64 요거 하나 9-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77에 49 해서 x, y를 연립하시면 됩니다. 해서 이제 요 자체가 높이가 되는 거니까 9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찾아도 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세 번째는 뭘 가지고 해결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서 x, y를 찾을 거면 어차피 그냥 못 쓰면 돼. 그냥 높이를 구해서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쓰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면 코사인 법칙이에요. 자, 얘가 제일 짧지. 그래서 얘를 이용할 건데, 아까 요거 했었죠? 2분의 1 AB 사인 세타. 그래서 넓이 S는 2분의 1 8 곱하기 2에 얼마가 나온다? 사인의 T인간 A니까 이렇게 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코사인의 A는 어떻게 구한다? 2 곱하기 8 곱하기 9 양력 8의 제곱 9의 제곱 마이너스 7의 제곱 해서 코사인 구한 다음에 사인으로 바꿔서 구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 문제 풀려고 일단 중심기하 넓이 구하는 식은 다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12번은 여기까지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5번으로 갈 건데, 15번 어디서 많이 봤다 여러분들 안 느껴지나요? 15번 그럼 요거를 나랑 같이 공부 안 하는 친구들 있지? 이건 도대체 뭔 문제야?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자 15번을 보면 이게 중학교 3학년 2학기 과정을 조금 많이 공부한 친구들에서는 이제 어디서 많이 보여지는 모양이냐면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피타고라스 나무의 일부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림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정사각형, 여기가 A1, 그 다음에 B1, C1 해놓고 여기가 3, 여기 직각이에요. 여기가 5 이렇게 문제가 주어졌는데,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A1, C1의 길이는 얼마나 나온다? 4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얘를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이 또 그려졌어요. 이런 식으로 얘들 쭉 그려지는 상황인데, 이 녀석의 넓이를 S1이라고 했고 이 정사각형의 넓이를 S2 해서 몇 개를 만들어라고 했냐면 5번째 넓이를 구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어차피 정사각형들의 넓이만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 녀석들은 항상 닮음이란 말이야. 그래서 닮음비를 찾는 데 포커스를 맞춰주시면 되겠고, 그럼 이 한 변의 길이를 구하려면 이 한 변의 길이는 처음에 주어진 게 요 직각 삼각형에서의 이제 요 두 번째 녀석은 빗변의 길이가 되는 것, 빗변이 아니라 또 보시게 하네요. 자, 그래서 이제 정사각형의 길이를 일부러 하나씩 구하려고 할 게 아니라 처음에 주어진 게 요거 직각삼각형이니까 직각삼각형의 길이만 찾아도 상관없습니다. 3대 4대 5가 유지가 돼야 돼요. 그럼 여기가 4가 될 거고, 그럼 마찬가지로 3대 4대 5 이렇게 정리가 될 텐데, 자, 이 직각삼각형에서 요 4라는 녀석을 길이로 잡는, 한 변의 길이로 잡는 정사각형을 찾으나,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직각삼각형에서 이 녀석을 한 변으로 가는 정사각형의 비율이나 똑같거든요. 그래서 S1과 S2의 닮은 비율을 구하려면 이 녀석과 이 녀석의 닮은 비율을 구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 두 번째 길이를 굳이 구하지 않고도 첫 번째 직각삼각형의 빗변이 5, 두 번째 직각삼각형의 빗변이 4가 되는 거기 때문에 닮은비가 바로 5대 4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넓이비를 구해보면 제곱을 해서 25대 4, 4, 16, 즉 1대 25대 25분의 16이라서 이제 전체 넓이에 대한 공비가 25분의 16이 된다.
그래서 첫 번째 넓이는 얼마가 되느냐? 4, 4, 16이 될 거고요. 공기 25분의 16 제곱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냥 5번째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할만한 거고 사실은 이게 합을 거라면 조금 더 어려웠을 텐데 그런 건 좀 괜찮았어요. 그 다음에 16번으로 가겠습니다. 16번은 그림과 같이 크기가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셀 줄 아시면 참 좋겠어. 그러면 더할 나위 없이 참 행복할 것 같은데 잘 안 돼요. 그리고 분수열이 이게 결국은 분수열인데 지금 교육과정 바뀌기 전까지는 분수열이 굉장히 어렵게 나왔는데 지금은 그냥 아주 기본적인만 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분수열 나오면 쫄지도 마시고 규칙만 잘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처음에 1, 이거 1이 다 더하려고 하지 마시고 2, 3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자, 1은 하나야. 그 다음에 2를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3개 3은 이런 식으로 해서 5개 여기 3개 여기 5개 마지막에 10을 보면 여기가 19개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보면 근데 여기서 모든 수들의 합을 거라고 했으니까 1, 1개 더하기 2는 3개 3은 5개 쭉 가서 19개 더하기를 곱으로 바꾸는 건 여러분들 설마 왜 저렇게 나와요? 묻지는 않겠죠? 보통은 동수누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이걸 얘를 다 더하려면 어렵잖아. 어려우니까 무엇을 쓴다? 시그마를 활용한다. 어쨌든 10개 숫자죠?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그리고 여기 이제 K번째가 들어가야 되는데 앞에 숫자 1, 2, 3 K번째는 누가 온다고 해서 K가 뭐야?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숫자를 보게 되면 1, 3, 5 홀수죠? 그럼 등차순의 일반을 구해보면 2n-1 나와요. 거기에 n 대신에 k를 넣으면 되는 거니까 2k-1 해서 요거 전개해서 시그마 k 공식에 집어넣고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알려주고 싶은 게 또 하나 있어서 이제 식을 좀 빨리 계산해야 되고 이제 학교 시험에서는 시간이 많이 중요하죠. 문제 풀 때 그리고 시간을 푹 봐야 되는데 요 팁을 하나 알아두면 계산하기 편해요. 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라고 볼 때 이건 알고 있죠. 그럼 이 녀석은 2분의 1 N에 N 플러스 1가 될 거고 마지막에 이게 바뀌면 여기도 똑같이 함수처럼 모양을 바꿔주고 다른 N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시그마 이거 생략할게. 여기가 하나가 늘면 K제곱 K 분배해서 10을 정리해주면 여기 똑같이 하나씩 늘어납니다. 10을 정리했을 때 n 플러스 1, n 플러스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 k 플러스 1에 k 플러스 2가 되면 여기도 하나 늘었죠? 여기 똑같이 하나씩 더 늘어납니다. 4분의 1 n 플러스 1, n 플러스 2, n 플러스 3 선생님이 수업을 하다 보니까 옛날 아주 옛날이야. 선생님 우리 24년 차니까 한 20년도 더 된 것 같아. 이게 지금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이게 저기에서 나왔어요. 수능 특강에 나왔던 문제인데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시그마 K 세제곱식이 최대치인데 이게 4차식이 나온 적이 있어. 4차식. 그래서 이걸 그 값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나가 아니라 빈칸 채우기 문제로 나왔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이 식은 일반적인 식으로 증명이 안 되고 팩토리얼이라는 걸 이용해서 증명을 해야 돼요. 지금 그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걸 한번 정리해 놓으면 어쨌든 이런 규칙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모양 다르게 좀 당황스러운 문제가 나오더라도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서 소개를 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선행을 한 친구라면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거 보세요. 최고차가 2분의 1의 n제곱이에요. 여기는 3분의 1의 n세제곱 4분의 1의 n 4제곱 이렇게 주어졌는데 얘는 누구랑도 관련이 있냐면 수투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이거 최고차 1차잖아요. 이거 적고 나면 2분의 1 k제곱
K 대신 N 들어간 거고 K제곱 조건하면 3분의 1 K세제곱 K 대신에 N 들어간 거고 K세제곱 조건하면 4분의 1의 K4제곱 그거 대신에 N이 들어간 K 대신 N이 들어간 것 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접근하고서 사실은 관련이 있어요. 어디서 배운다? 수투 내지는 미적분 들어가시면 배우게 됩니다. 구분구조법이라고 해서 이런 내용이가 나오긴 할 거예요. 자, 16번은 그렇게 해결해 주시면 되겠고 17번은 의외로 많이 틀리더라고. 17번은 많이 틀리는데 자, 일반항이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를 했고 첫 장부터 5항까지 합을 40이다. A1 A5 선생님 이렇게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S5라고 안 쓰는 이유가 40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A의 첫 장부터 A1 더하기 A5 그 다음에 A6 그 다음에 A10 여기까지 다 더한 게 얼마라고 했냐면 155라고 했거든요. 155라고 했으니까 5번까지가 40이잖아. 그럼 나머지는 얼마가 나와야 된다? 115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얘를 정리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보통은 큰 녀석을 앞에 두는 게 좋아요. 식 정리할 때 AK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AK분의 1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선생님 이거 다 어떻게 해요? 다 더해야 돼요? 어려워요. 그러지 마시고 일단은 중3 때도 징그럽게 했던 거 있어요. 분모에 무리수가 있으면 뭐해라? 유리화. 그럼 유리화 하시려면 합차 공식 적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1부터 10까지 그러면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요거 빼기 유도가 됩니다. 등차 수열이라고 했고 등차 수열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는 이웃하는 항 사이의 간격이 일정해야 되는데 그 일정한 간격을 뭐라고 본다? 공차라고 준다. 근데 여기서 공차가 누군지는 모르니까 AK 더하기 빼기 AK 2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루트 A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AK 이렇게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변수랑 요 변수가 다를 때는 요거 함수 처리하는 거니까 밖으로 뺍니다. D분의 1 해놓고 나머지는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수첩에 하나씩 쭉 집어넣는 거야. 붙여놔서 해야지. 자, 1 넣어볼게요. 루트 A2 마이너스 루트 A1 이제 1 넣었을 때의 값이고 마지막 어디까지 집어넣어라? 10까지 집어넣어라. 루트 A의 11 마이너스 루트 A의 10 이렇게 되면 중간중간에 다 더해서 사라지는 구조가 됩니다. 근데 앞에서 두 번째 거 남았죠? 그럼 여기서도 뒤에서 두 번째 게 남고 나머지는 다 사라져요. 요거 명심하시고 그러면 D분의 1 해놓고 루트 A의 11 마이너스 루트의 A1 그럼 실질적으로 이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얘를 써야 그러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등비수열 아까 문제 풀었던 거랑 같은 맥락입니다. 무슨 얘기냐? 등차수의 합이 주어졌으니까 SO 구하는 문제에 따라서 5 2A1 플러스 4D n-1이니까 40 그 다음에 S의 10 2분의 10개죠? 10개 2A1 플러스 9D 이게 얼마 나온다? 155 해서 얘네들이 A1하고 D를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풀어도 되는데 이건 좀 미션을 하자고. 아까는 2개, 4개였을 때 등비수열이니까 공비가 곱하기가 된 거고 여기 등차 수열이니까 공차가 더해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얘하고 얘를 보면 몇 칸을 이동하냐면 5칸을 이동해야 돼요. 즉 5D가 더해졌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얼마가 더해졌다? 5D가 더해졌다. 그런데 이 항이 몇 개냐면 5개야. 즉 5D가 5개가 더해진 거야. 그래서 115라는 녀석은 40 더하기 5D가 5개 얼마 나온다? 25D가 될 거고요. 그래서 D는 얼마 나온다? 이렇게 해서 바로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놓고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구할 거냐면 초항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뭐 구한 김에 여기다가 바로 써도 되는데 이제 다른 선생들도 얘기해줘야 되니까 우리 등차수의 합의 특징은 맨 앞에 거, 맨 뒤에 거 더한 거 한 칸씩 옮겨서 더한 거 또 한 칸씩 옮겨서 더한 거랑 다 같아야 돼요. 그럼 1번, 5번 더한 거 2번, 4번 더한 게
누구랑 같다? A3번의 2배. 그걸 뭐라고 부른다? 등차수마. 즉 A3이 5개가 나와야 됩니다. 5개의 A3이 얼마야? 40. 그럼 A의 3이 8 나와야 되는데 얘는 여기에서 A1을 구하려면 8에서 1번까지 가려면 거꾸로 2칸을 봐야 되죠? 그래서 빼기 6 2 한 다음에 A11도 여기서 할게. A의 11은 8에서 몇 칸을 이동해야 돼요? 8칸을 이동을 해야 됩니다. 8칸 3, 8에 24 해서 해결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17번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이 빨라요? 말이 빠르면 선생님 좀 마음이 급해서 좀 더 많이 해주고 싶다는 생각에 미안합니다. 좀 천천히 하도록 해볼게요. 자, 다음 넘겨서 18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뭐가 보라. 괜찮아요. 뭐 그냥 뭐 이런 음악도 좀 있어야지. 지루하잖아. 그냥 강의 내용 먹으면. 선생님 원래 어렸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소리가 커서 못 들래요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장난을 워낙 많이 쳐서 어른들한테 엄청 혼나면서 자랐는데 그러다 보니 그 성격이 어디 안 가잖아요. 수업 시간에도 학생들하고 장난을 엄청 많이 치는데 지금 여기에 우리 다른 선생님들만 계셔가지고 장난을 못 치겠어. 쫄려가지고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조금 이제 선생님들 사실 유튜브 영상 강의 해설 강의 올리는 게 많이 이제 좀 무진감이 없잖아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진단평가 말고도 이제 실시간으로 학생들 시험이 끝나고 나면 내신 시험 있죠? 그것도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바로 자료를 얻어서 이제 구해서 해설 강의도 같이 올려보려고 합니다. 거기에 모의고사 해설까지, 수능 해설까지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18번으로 갑니다. 18번은 수학적 기능법인데 요즘 잘 안 나오죠? 그래서 선생님도 연습을 잘 안 시키긴 하는데 한 번씩은 언급은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풀이 영상을 좀 올리려고 합니다. 골자는 하나예요. 뭐냐면 방정식에 대한 증명 형태라든지 부등식에 대한 증명 형태라든지 이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접할 수는 없어요. 그럼 뭐만 할 줄 알면 되느냐?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값을 구할 거냐? 그것만 여러분들이 스킬만 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조건을 적어볼게요. 이렇게 돼 있고 모든 자연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연수. 선생님은 다른 거 뭐 이론을 뭐 얘기하거나 그러진 않고 어쨌든 빠르게 답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수능에도 안 나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이걸 깊이 연구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무조건 맞추는 데 포커스 맞춰서 이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일 거냐라는 얘기인데 1 더하기 1의 세제곱분의 1 그 다음에 1 더하기 2의 세제곱분의 1 더하기 3의 세제곱분의 1 가서 1 더하기 n 세제곱분의 1 이렇게 주시고요. 이게 성립한데 3-n분의 1. 자, 여기 보니까 그 포인트는 뭐냐면 그렇고 미안합니다. 개괄호가 아니에요. 최소값이 2니까 첫 번째는 n이 2일 때 성립한다. 이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n이 k일 때 성립한다. 물론 k도 자연수죠. n이 자연수니까 그 다음에 n이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한다. 이걸 왜 보려고 하냐면 k와 k 플러스 1은 연속된 자연수거든요. 그래서 연속된 자연수에서 성립이 되면 2부터 시작해서 다 성립한다. 이걸 보일 수가 있는 거야. 골자는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풀 때 2 대입하시고요. n에. 그 다음에 k 대입하시고요. 그 다음에 k 더하기를 집어넣고 나서 k일 때랑 k 플러스 때랑 두 식을 비교해서 필요한 게 뭔지만 보면 돼.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모양들을 바뀌려면 누가 필요한지만 골라주시면 끝. 자, 너무 부럽다니까. 옛날 개콘에 뭐 무술 이렇게 해서 카페랑 나와서 하는 거 있었는데 빡! 끝!
미안합니다. 너무 오래 했습니다. 자, 가볼게요. n이 2일 때, 그럼 여기까지만 집어넣으라는 얘기야. n이 2를 넣어야 되는 거니까. 그럼 1 더하기 1분의 1 계산할게요. 그 다음에 1 더하기 8분의 1. 3 마이너스 2분의 1. 이라서 여기가 얼마니? 2 곱하기 8분의 7. 그럼 4분의 7이죠? 4분의 7. 2분의 6, 2분의 5. 2분의 5니까 4분의 10이네. 그럼 얘가 더 크네. 그래서 뭐가 된다? 참다! 아, 왜 이래. 그럼 자꾸 옆에 선생님들이 뭐라 해요. 틀렸다고. 이렇게 앉아거든요. 이게 방송이 그대로 나가는 거니까, 미안합니다. 8 더하기 1은 10이네. 아주 새로운 계산법이에요. 9. 여기가, 맞습니다. 10이니까. 일단 1일 때 우리가 정리해봤고, 두 번째, K일 때라고 했으니까, 1 더하기 1의 세제곱분의 1. 생각할게요. 1 더하기 K 세제곱분의 1. 3 마이너스 K분의 1이 될 거고, K 플러스 1이니까 여기 K 플러스 1 들어가야 되잖아요. 1 더하기 1의 세제곱분의 1. 자, K, 저기 1 더하기 K 플러스 1의 세제곱분의 1. 자, 그리고 요 앞에 있는 게 K 세제곱분의 1이 되겠지. 자, 3 마이너스 M 대신에 K 플러스 1 들어가서 이렇게 두시면 되겠고요. 자, K일 때랑 K 더하기 1일 때랑 비교를 해보면 여기까지는 똑같아. 똑같은데 이 모양이 나오려면 여기에 이 녀석이 지금 곱하기가 된 상태야. 그래서 분명히 문제에 누군가를 곱해라 라는 조건이 있을 거예요. 볼게요. 거기 가정하면 저 가로 2번하고 얘가 기억이라고 돼 있어. 기억에 나를 곱하면 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얘를 곱하는 거야. 그래서 나에는 1 더하기 K 더하기 1의 세제곱분의 1이 될 거고, 그럼 우변을 정리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차라고 했으니까 어이쿠야, 여기다가 똑같이 곱합니다. 1 더하기 K 더하기 1의 세제곱분의 1 이렇게 두시면 되겠고, 곱해서 식을 쭉 정리했어. 그래놓고 뭐라고 돼 있냐면 그런데 3 마이너스 K분의 1 곱하기 나는 3 마이너스 K 플러스 1의 세제곱분의 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 나는 구했잖아. 그럼 나를 여기다 집어넣고 이거 정리하라 소리야 그냥. 그럼 정리하면 돼. 정리하세요. 정리할게요. 이렇게 3 플러스 K 더하기 1의 세제곱분의 3. 요거 정리하면 마이너스 K분의 1. 정리하면 K 플러스 1의 세제곱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럼 결국 이 녀석하고 이 녀석하고 어떻다? 같다. 그래서 3은 없애주고요. 다를 구하려면 양변에 마이너스 K 플러스 1의 세제곱을 정리해서 하시면 됩니다. 이걸 또 바보같이 이거 통분해가지고 다가 누군지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역연선을 하시는 것이 더 깔끔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나 다 구했고 A 값도 구했습니다. 그래서 수학적 기납법 여러분들 시험에서 나오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만 대로 하시면 돼요. 자, 됐고 그 다음에 1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영상이라 이제 쉬운 학교를 선택해서 좀 보여주려고 했는데 의외로 할 얘기가 많네요. 자, 또 한번 먹어보면서 합시다. 가볼게요. 19번은 양수 A에 대하여 집합 X라는 원소를 갖는데 마이너스 2분의 A X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X는 2분의 A가 아니랍니다.
그러면 왜 2분의 a가 아니냐 그것부터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 탄젠트 얘기 나왔고 x에 대해서 모양이 바뀌었으니까 주기를 먼저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기를 먼저 구해보면 a 파이분의 파이. 그래서 요 주기의 절반인 부분에 뭐가 존재한다? 점근섬이 존재하니까. 그래서 2분의가 아니다 라고 주어진 거예요. 자, 그렇게 해놓고 그래프 위에 세 점을 칠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프를 먼저 그려드릴게요. 문제가 없는 친구들 위해서. 이런 거 드시고 여기서 탄젠트 여기 뭐 굳이 여기가 x는 2분의 a 그 다음에 여기가 a 라고 줄게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2분의 a까지라는 얘기겠죠? 해서 그림을 그리면 기본적으로 점대칭 함수니까 잠깐만 이렇게 그리면 욕먹는데? 왜냐면 미분계 상관없구나. 이렇게 하나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그려져 있고 여기에 원점을 한 변이 여기 원점 지나면서 이렇게 그려져 있고 이게 무슨 삼각형이라고 되어 있냐면 그림이 현실성이 많이 떨어져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원점 지나는 녀석인데 ABC 얘가 무슨 삼각형이라고 되어 있냐면 정삼각형이야. 정삼각형인데 자, 원점 지난다고 이거 탄젠트가 기본적으로 원점 대칭이죠. 그럼 여기서 요 길이랑 요 길이가 어때야 되냐면 같아야 된다 라는 게 일단 핵심이고 그 다음에 요 BC라는 녀석이 X축과 평행하다는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평행한 직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요 y의 값이 같다는 얘기고요. y 값이 같은데 탄젠트랑 맞나? 그러면 왼쪽에 있는 탄젠트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평행 이동, 다시 말하면 주기만큼 이동했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기가 얼마라고 했냐면 a라고 했으니까 실제로 이 길이는 얼마나 나와야 된다? a가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도 a가 돼야 되겠지? 그럼 이 녀석은 얼마 나온다? 반절이니까 2분의 a. 당연히 정상합분 수선 내리면 여기도 2분의 a일 테니까 이 녀석의 좌표는 얼마가 나온다? 4분의 a. 그 다음에 2대 1대 루트 3이니까 결국 a의 좌표는 4분의 a, 요거에 대한 루트 3배죠. 4분의 루트 3 a가 되면서 이 좌표가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탄젠트가 갖고 있는 거죠. 좀 다이렉트하게 해보면 4분의 루트 3 a는 탄젠트의 4분의 a의 약분되니까 1이네. 그래서 a 값이 루트 3분의 4. 나머지 삼각형의 위치 넓이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0번을 갈 텐데 삼각형 ABC에서 각이 120도 그 다음에 각 B 15도 그래놓고 지금 이거 특수하게요. 180 빼기 120하면 60이니까 그걸 활용할 수 있어서 이렇게 드시고 C는 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삼각형 ABC 왜 저번에 넓이를 구해주세요. 왜 저번 나왔으니까 뭘 쓰라는 얘기야? 사이먼틱 쓰라는 얘기고 가장 일반적인 풀이 하나 보여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실제로 이제 저걸 요구할 수도 있겠죠. 뭐 각 변의 길이를 구하라든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든지 할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단순하게 생각을 하자면 보통 BC를 왼쪽에 두죠. 여기 15도, 또 여기 120도, 120도, 135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뭐부터 한다? 나머지가 내가 알 수 있는 정보를 먼저 표시하시고 C라고 두면 이제 얘랑 마주보는 면이 얘거든요. C.
자, 선생님 C가 없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이제 외접을 넓이라고 했으니까 사인 법칙이 필요하고요. 그러면 각하고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필요한데 저거 나왔어 이렇게. 저거 나왔어. 이렇게. 그러면 사인 법칙에 따라서 사인 45도분의 6 해서 2R 해서 반지름 그래서 바로 구하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걸 끌어왔냐면 각각 변의 길이를 바로바로 구할 수 있는 형태가 있어서 그래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특수각을 살리세요. 특수각을 살려서 연장을 합니다. 그럼 이 연장선이 뭐냐면 수선 내리면 돼. 그러면 여기가 몇 도가 된다? 여기가 60도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6이면 여기 3 여기가 얼마? 3루트 3 됐죠? 이렇게 해서 나머지 필요한 길이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셔도 돼요. 그러면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 30도가 돼야 되겠죠? 그럼 결국 이 녀석 자체가 뭐가 된다? 직각, 그림이 조금 현실감이 떨어지긴 하는데 그럼 이 녀석 전체가 직각 6이면 삼각형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 녀석의 길이는 3루트 3에서 3을 빼주시면 되겠고 1대 1대 루트 2니까 BC의 길이가 얼마나 나오다? 3루트 6이다. 여기까지 다 구해낼 수 있습니다. 15도 나오면 선생님 나머지 길이 어떻게 구해요? 특수하게 아닌데 그런 보조선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서 20번까지 됐고 어우 힘들죠? 두 문제 남았어요. 두 문제. 문제는 또 다음 칠판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로 갈 거고요. 0, x, 2파이까지 라고 되어 있고 2 루트 3의 사인의 x 더하기 3분의 파이 마이너스 7분의 18은 0이랍니다. 자, 모든 실근의 합 자, 다시 한번 치고 넘어가야겠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삼각 방정식이나 부등식의 해를 구할 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특수각이 주어지는 날 아니면 일반각이 주어지는 날. 아까 얘기했던 37도 어설프게 또는 세타, 알파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 특수각이 주어졌을 때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방정식 또는 부등식을 식을 정리해서 풀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일반각일 때는 식 정리가 돼야 돼? 안 돼. 식 정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안에서 해결이 안 돼요. 그럼 어쨌든 식을 정리하든 일반각으로 식을 정리해놓고 나서 그 값이 뭔지 모른다고 할 때도 결론은 이거야. 결론은 그래프입니다. 그래프를 활용하는데 여기서는 특수각이 주어지니까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그 각의 크기나 그 x의 값이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 그런데 여기서는 그래프를 그려도 예를 들어 사인 값이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1이야. 이거 내가 모르는 값이잖아요. 그럴 때는 무엇을 이용해야 되냐면 특히나 이럴 때는 대칭성을 이용한다. 그럼 우리가 대칭성을 이용을 한다고 할 때 어떤 성질을 알고 있어야 되느냐? 처음에 상학함수 그래프를 배울 때 y는 sin x 뭐라고 배워요? 원점 대칭이라고 배웁니다. y는 코사인 x 뭐라고 배워요? y축 대칭이라고 배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요거 가지고는 해결이 하나도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처음에 배울 때 기본적인 성질은 원점 대칭이다 y축 대칭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사인, 코사인 녀석들을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 해석을 해보면 어떤 점이든 점대칭이 될 수도 있고 선대칭이 될 수 있어요. 둘 다. 탄젠트도 마찬가지고 탄젠트는 점대칭밖에 안 되죠. 일단은 절대값이나 그런 게 들어가지 않는 이상 어쨌든 우리가 사인과 코사인 얘기가 나올 때는 항상 원점 대칭이다, 항상 y축 대칭이다 그 틀 안에 갇혀 있으시면 안 됩니다. 둘 다 점대칭, 즉 파이 콤마 0대칭
뭐 2분의 파이, 0대칭 다 될 수 있는 거야. 그거 조심하시도록 하고요. 그래서 요 식을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이런 거 깎아도해요. 그럼 원래는 sin x 그래프를 그려서 왼쪽으로 3분의 파이만큼 이동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평행 이동하는 게 더 귀찮아. 그래서 그럼 아예 그냥 얘를 통일을 합니다. 세타로. 그래서 세타 범위를 바로 설정을 해요. 그러면 x 더하기 3분의 파이니까 양쪽이 똑같이 3분의 파이를 더해서 3분의 파이 세타 3분의 7파이 이렇게 설정을 해서 그냥 사인 그래프 가지고 해결을 합니다. 자, 그러면 2 루트 3의 사인 세타 7분의 18 약분해서 9 따라서 사인의 세타는 7분의 3 루트 3 이게 나오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게 이 세타에 주어진 처음으로 주어진 요 세타의 값이 3분의 파이란 말이야. 그럼 사인 3분의 파이 그러면 이게 2분의 루트 3이거든요. 했을 때 그러면 이 녀석하고 일단 이 녀석하고 왜 특수한 게 아니잖아. 누가 더 큰지를 찾아봐야죠. 자, 빨리 찾는 거 요거 똑같은 거 없애고 7분의 3이야 통분하지 말고 그럼 결국 얘는 2분의 1이니까 7분의 얼마가 나와야 돼? 3.5 나오면 되는 거죠. 그럼 3보다 3.5가 더 큰 거니까 일단 얘가 더 큰 값이야. 그걸 좀 확인하시고요. 그래, 그려그려 보겠습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X 아니지 이제? 세타지 세타. 이라고 마이너스 그다음에 2분의 파이. 그림이 좀 이뻐야 이 현실감이 있거든요. 안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실제는 3분의 파이 여기 2분의 파이니까 여기 3분의 파이 그럼 여기가 얼마냐면 2분의 루트 3이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3분의 7파이까지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 3분의 7파이. 그럼 실제로 그림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한 건 뭐야? 어디 갔어? 7분의 3분의 3. y는 7분의 3분의 3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값이 얘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아래로 내려와야 되겠죠?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다 보니까 만나는 점이 얘하고 얘야. 됐지? 그래 놓고 나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다? 실제로 그 실근이 누군지 모르니까 합을 구하라 또는 개수를 구하라 또는 근의 곱을 구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딱 보고 났더니 선생님 이거 몰라요 어떻게 해요? 그러지 마시고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다시피 무조건 원점 대칭이다 무조건 y축 대칭 이렇게 공부하시면 안 된다고. 예를 보면 이 값이 얼마냐면 2분의 3파이예요 2분의 3파이를 기준으로 대칭 구조니까 이 거리랑 이 거리랑 같아요. 이 녀석을 알파 이 녀석을 베타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서 알파는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모 베타는 2분의 3파이 더하기 세모 해서 더하라고 그랬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이거 사라지죠? 그래서 얼마가 나온다? 3파이가 나온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끝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24번 오늘의 진단평가 문제 중에서 제일 어려웠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을 좀 했던 문제인데 자, 공비가 1이 아닌 요 A에는 분비수열이랍니다. 분비수열이고요. 자, 가족분에서 시그마 N은 1부터 5까지 AN 세 개의 절대값도 들어가요. 이름 또 못 쳤어. N은 1부터 10까지 AN. 자, 그래서 선생님 처음에 했던 게 뭐였냐면 절대값 들어갔으니까 이가 양수일 때는 그냥 없애고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달아서 관계식을 일단 찾아봤었고 해보니까 선생님 입장 조금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조금 다르게 한번 풀어봤어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했느냐 S로 바꿀게요. 우리 아까
등비수열 2개짜리 합하는 거 있었고 등차수열 5개짜리 합하는 거 있었고 했었잖아요. 그거 활용해서 하려고 해요. 똑같이. 왜? 여기는 5개고 여긴 10개니까 5개씩 2개로 쪼갤 수가 있죠. 그러면 A1 이것부터 정리할게요. A2, A5 이게 S5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전체 A가 필요하려면 A6부터 필요하죠. A에 10인데 몇 칸을 이동해 왔다고? 5칸씩 이동해 왔지? 등비 수열이니까 곱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S5에다가 곱하기 아래 5제곱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모양을 바꿔보면 S의 5는 세배의 절대값 요거 더하는 거니까 S5제곱 바로 하고 1 더하기 아래 5제곱이 된다. 5제곱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식을 뚫어지게 쳐다보면 이 절대값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그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절대값이랑 SO가 같대. 절대값 성질상 0 이상의 값을 갖죠? 같다고 했으니까 얘는 0 이상인 거야. 그럼 절대값 성질에 따라서 곱피한다. 곱하기가 되어 있는 두 녀석은 각각 절대값의 곱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얘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얘는 그냥 없애도 돼. 그래서 3배의 S5 뒤는 절대값 그대로 남아야 됩니다. 1 더하기 아래 5제곱 약분 되겠죠? 약분 될 거고 그 다음에 결국 1 더하기 아래 5제곱 3으로 나누면 3분의 1이 된다 소리니까 이때 절대값을 없애서 요거 이거나 마이너스 3분의 1 이걸로 풀어주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아래 5제곱은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거나 마이너스 3분의 4가 된다. 일단은 요거 하나 구해놨고요. 이게 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식이고 그 다음에 나를 들어가 볼게요. 나를 보게 되면 A1 곱하기 A의 11 이 마이너스 A의 1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게 선생님 여기서 그냥 왜 약분해요? 0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0이라는 값이 나오려면 이 공비가 이제 절대값이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어요. 그죠? 절대값이 마이너스 1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초항이 0이면 싹이 다 0이야. 그러니까 SO도 0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5개예요. 처음에 A야. 공비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A. 즉 짝수개가 있을 때만 더했을 때 0이 나와. 그러니까 홀수개를 더했기 때문에 집어넣기 해도 0이 나올 수 없어요. 그건 알고 계시면 되겠고 일단은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번, 7번 우리 등차수열은 양끝에 거 이렇게 더한 게 같다라고 했고 등비수열은 곱한 거 같아야 돼요. 그래서 등비조항을 활용을 하면 1번하고 7번의 가운데가 누구냐? 6번이에요. 어떻게 찾아요? 더해서 나는 2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A6의 제곱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될 수 없다라고 얘기했죠. 약분하니까 A의 6이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나온다. 근데 아래 5제곱을 통해서 초항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또 너 내려와. 그러면 A의 6이 마이너스 1이고 그러면 A의 6은 A1 곱하기 아래 5제곱이란 1인데 얘를 집어넣어요. 그럼 여기서 얻어지는 A1은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2분의 3 나와야 되는 거고 얘를 집어넣으면 A1은 4분의 3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다를 보는 거야. 다 절대값으로 했더니 1보다 크대. 얘는 아니네. 그래서 A1이 얼마 나온다? 2분의 3이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고요. 나머지는 그냥 일반화 구해보면 끝납니다. 자, 오늘 첫 영상이라 선생님이 좀 많이 절었어요. 그리고 또 혹시나 이 영상이 이해가 안 되고 그러면 힘을 달라고 해야 되나? 그런 쪽으로 잘 몰라가지고 일단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